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뉴스 이종명 인턴 기자, 2022년이 시작되고 벌써 1개월이 지나갔다. 공기업들은 서서히 2022년 상반기 채용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선발 인원에 대해 살펴본다면 마냥 밝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절차일지도 모른다. 공기업의 적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각 기관은 이에 대해 적자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적자에 대해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안은 인원수 감축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새로 뽑는 인원에 대해 감축을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각 기관의 인원수가 감소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더욱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히 사무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무직에 대해 점점 인원을 줄이는 것이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선 전체 인원이 줄어든 예시로 2019년 A 공기업은 약 200명을 선발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예정 선발 인원은 500명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선발 예정 인원 중 문과가 거의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사무직의 경우 약 20에서 30명 선발할 것으로 대부분 사람이 예상하고 있다. 마침표 하지만 이 기업에서 더욱 크게 주목할 부분은 바로 따로 있다. 바로 체험형 인턴의 선발이다. A기업의 경우 상반기에 750명의 체험형 인턴에 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기준은 정규직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필기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이러한 인턴의 경우 수료하게 된다면 2년 동안 정규직 입사 시험에 대해 2점이라는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턴에 대해 다수하고자 한다. 2점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점으로 불합격할 사람이 붙는 경우도 존재하며 붙을 수 있던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에 최근 인턴에 대해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기도 한다. 일부 기업은 인턴을 진행한 경력이 있다면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거나 필기 시험에 대해 면제를 해주는 경우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기업에서는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하여 회사에 들어와도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에 대해 미리 자신에게 맞는 기업인지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일부 지원자들은 자신이 지원할 일부 기업에 대해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인턴 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취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더욱 늘었다는 점은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즉, 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그 기업의 인턴 활동에 대해 붙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인턴 활동에 대해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점 역시 존재한다. A라는 기업의 인턴에 대해 붙었을 경우 B라는 기업의 인턴 신청서에 만약 A기업 인턴의 경력이 있다면 B라는 기업에서는 다른 사람은 없는 이력이라면 더욱 눈에 띄게 될 것이고 B라는 기업의 최종 인턴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이어지는 CD라는 기업의 인턴으로도 이어진다. 물론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2년간만 인정해주는 것처럼 일부 기업의 경우 인턴 활동에 대해 시간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으로 인턴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정말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 혹은 자신이 정말로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해 인턴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서 나온 것처럼 인기가 많은 기업의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 타 기업의 인턴 경력이 있다면 다른 취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인턴만 하더라도 취업을 할 때 스트레스를 주지만 하나의 큰 벽이 더 존재한다. 바로 대외 활동이다. 이 대외 활동 역시 취업자들에게 하나의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 활동에는 공모전도 있을 것이고
체험형 활동도 있을 것이며 기업별 인터넷 서포터즈도 또한 존재한다. 역시 대외 활동의 일부로 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대외 활동과 인터넷에서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경우가 더욱더 많다. 이러한 대외 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는 인터넷 기자단 혹은 인터넷 체험단 SNS 담당자 등과 같은 역할에 대해 뽑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팔로워 수가 중요 부분 중 하나를 차지하기에 인스타그램을 할 때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 말고도 대외 활동용으로 계정을 만드는 경우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대외 활동용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대외 활동용 계정과 서로 팔로우를 진행하면서 서로 팔로워 등을 늘리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진행한다면 결국 3,000명을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어쩌면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 팔로워를 늘릴 수 있기에 인스타 팔로워는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는 평도 있다. 기업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지원자에 대해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 대해 진행할 때에도 기존의 경험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해 원활하게 수행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외 활동 역시 인턴과 유사하게 하는 사람이 또 다른 것도 하는 현상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대외 활동은 6개월 혹은 3개월 등과 같이 지속해서 출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 올 1회 간담회 등과 같은 간소화된 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인턴과 달리 활동에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 역시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즉, 대외 활동에 대해 한번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계속 그 경험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취업문은 좁아지고 그로 인해 해야 하는 활동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활동이 많아지는 것은 다시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더욱더 해야 하는 활동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취업 속의 굴레에서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현대 사회의 전쟁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